학교에서 검전기 손가락 대는 거 배웠어? 라고 했더니 배우긴 배웠는데 간단하게 배웠어요. 라고 나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검전기에 손가락 대는 건 간단하게 배워도 서술형으로 나와 얘들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말고도 우리가 망포동 쪽에도 학원이 있지만 거기 이제 망포중학교 막 이런 학교들은 그러니까 잠원중학교 검전기 손가락 대는 거 안 배웠어요 라고는 학교들이 있어. 그러면 손가락 접촉하는 거는 좀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제 안 배웠어요 라는 학교는 안 나와. 아예 안 나와. 근데 배우긴 했는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어요 하잖아? 100% 나와.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안 낼 마음이 있으면 아예 내질 않아. 여기 너무 헷갈려서. 왜냐면 이거 고등학교 2학년도 배우는 거야. 어려워. 고등학교 2학년한테도 서술해보라고 하면 걔도 잘 서술을 못해. 자, 근데 이제 검전기는 얘들아 좀 많이 헷갈리거든요. 자, 여기에 좀 잘 들어봐야 돼. 그 검전기라는 건 뭐냐면 일단 기구야, 기구. 검전기. 이거 기구야, 기구. 도구라고 되어 있는데 헷갈리면 기구라고 외워도 돼요. 기로 끝나니까. 이게 어떤 기구인데 그러면 어떤 기구냐? 검은 검사하다야, 검사. 검사하다. 뭐를 검사하느냐? 아,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전기를 띠고 있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하를 띠고 있는지 검사하는 기구야. 알겠죠? 근데 어떤 현상을 주로 이용해서 검사하느냐?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검사할 거야.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를 검전기에다 가까이를 해. 가까이.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접촉이 아니라 가까이지, 그지? 가까이 했다는 거는 우리가 정전기 뭐를 하겠다는 거야? 유도를 해보겠다는 거야, 그지? 얘를 가까이 있을 때 얘가 대전된, 그러니까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면 얘가 반응을 보여. 얘가 어떤 반응을 보여. 내 눈에 보이는 반응을. 그런 걸 이용하는 기구야. 알겠죠? 그래서 검전기도 이거 가끔 이 말을 막 바꾸는 경우가 있어. 마찰전기를 이용하여 막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그 애들이 마찰전기를 이용하여 물체의 대전 상태를 확인하는 기구 이러면 대전 상태 확인하는 기구 맞아.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제발 앞말 좀 읽어봐봐. 앞말 좀. 알겠죠? 이런 단어 바꾸면 애들이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거든. 근데 이거 정전기 유도를 이용한 거야. 여태까지 이 기구 실험할 때 가까이만 했단 말이야, 얘들아. 알겠죠? 근데 너 눈 왜 이렇게 부었어? 아파? 어디 아프구나. 괜찮아? 잘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졸다가지고. 어떡하면 좋아.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아픈 것만 아니면 좀 다행이긴 하다. 자, 그래서 이제 검전기는 내가 다시 말하지만 요런 게 좀 중요한 거야. 애들 잘 들리는 포인트.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물체의 대전 상태를 알아보는 기구인데, 자, 그러면 이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도대체 알아보고 싶은 거냐? 세 가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야. 세 가지. 알겠죠? 검전기를 통해서는 세 가지밖에 몰라.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뒤에 내가 정리를 해놨네. 해놨어. 너무 중요해. 검전기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첫 번째, 대전 여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게 플러스 대전체, 그러니까 막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대전된 애를 가까이 하면 얘가 어떤 반응을 보인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이 물체가 가까이 하는 물체가 대전된 건지를 알아볼 수가 있어. 알겠죠? 얘가 중성이면 반응을 아예 안 보여. 얘 그냥 중성이면 반응을 안 보여요. 알겠죠? 그 다음에 대전된 전하의 양을 비교. 내가 만약에 그냥 조금 마이너스를 가까이 했어. 그랬을 때 얘가 조금 반응을 보여. 근데 완전 마이너스를 가까이 했어. 그랬을 때 확 반응을 보여. 그러니까 눈에 띄게 다른 더 극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거야. 알겠죠?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돼. 뭐 조심해야 되냐면 전하의 양을 비교잖아. 정확한 전하의 양. 예를 들어 막 이거를 이제 전하의 양을 우리는 쿨롬. 이 단위를 쿨롬이라고 해. 뭐 1쿨롬, 2쿨롬, 3쿨롬, 4쿨롬. 마치 우리가 그 중학교 과학 이 전기 파트 배울 때 1A, 2A 하듯이 정확한 쿨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냐면 내가 얘랑 얘를 보면서 이게 더 무거운데? 이거를 비교만 했잖아. 근데 내가 얘를 딱 손에 올리고 34.5g 이런 거 알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그렇게는 몰라. 이거 정확한 전하의 양은 알 수 없음이야.
아 이거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진짜 학교 시험에 이걸 이렇게까지 막 내가 이번에 이렇게까지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동서중학교 문제가 진짜 쉽지 않았어요. 그 문제들이 다 뜯어서 보면 아니 이걸 물어봤다고? 막 이런 느낌들이 있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북극성을 보면서도 별의 이동 방향을 물어보지 아 지구의 자전 방향을 물어보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별의 이동과 지구 자전은 반대야. 왜냐면 이게 내가 막 누누이 얘기했잖아. 막 내가 이게 왼쪽 오른쪽으로 가면 니네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거 보여? 막 이렇게 계속 얘기했잖아. 근데 그게 애들이 과연 문제 풀 때 그 문제집마다 전부 다 별의 이동 방향을 자꾸 물어보는데 자전 방향 물어보는 문제집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야. 그지? 나도 그거 물어보는 학교는 처음 봤어. 그래서 그거 엄청 틀렸을 거야 애들. 그리고 뭐 내가 또 그 문제만 딱 보다가 아우 이걸 물어봤다고 하는 것도 있었고 정말 문제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많이 물어봤거든. 많이 했어요. 맞아. 그래서 그때 니네가 이번에 선생님이 바뀌셨는데 고등학교에서 오셨다 그러지 않았어? 근데 선생님들이 작년 2학년 쌤들은 다 되게 시험 쉽게 내줬어요. 맞아. 작년 문제보다 훨씬 어렵게 나왔어 지금. 근데 애들이 그 시험 문제를 보니까 아 쉬울 거야 하면서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뭐라 해야 되지? 중학교는 보통 그래도 100점이 나와야 되는. 학교 100점 좀 많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서술형 빼놓고 객관식 만점이? 근데 이렇게 많지 않은 경우는 처음 봐.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막 그냥 중학생들한테 객관식 만점 조사해보면 한 반에 한 대여섯 명은 있어요. 뭐 이런단 말이야. 근데 잘못 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막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이렇게도 나오는 학교 나 봤어. 근데 그러니까 이 검전기로부터 정확한 전화의 양도 알 수 있느냐? 그건 몰라. 그냥 얘가 얘보다는 더 많이 플러스야. 요 정도만 아는 거야. 비교라는 느낌을 알아야 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대전된 전화의 종류. 그러니까 내가 어떨 때는 내가 이게 플러스를 가까이 한 건지 마이너스를 가까이 한 건지도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플러스를 가까이 한 건지 마이너스를 가까이 한 건지도 알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애들이 진짜 많이 틀리지. 그리고 이제 오늘 검정기만 좀 제대로 끝내도 학교 시험 문제 벌써 한 10점 이상은 가져가는 거야. 왜냐면 검정기는 서술형으로 100% 나와. 객관식으로도 하나 나오고. 여기만 산남중이 한 3-4문제 나왔던 것 같아. 한 20점을 냈던 것 같아. 자, 그래서 검정기를 이제 구조를 한번 볼 거야. 요 앞 위에 있어요. 구조를 한번 볼 건데 구조도 잘 몰라서 애들이 틀리는 애들이 있어. 근데 이름부터 외우셔야 돼, 얘들아. 이게 검정기거든? 검정기인데 이 위에 이름이 뭐예요? 금속판. 그 다음에 나머지 이름은 중요하진 않아. 여기 보이지? 요거. 요게 이름이 금속박이야. 앞으로 우리가 서술을 할 땐 금속판, 금속박 요것만 이름을 얘기를 할 거야. 그 다음에 금속판은 진짜 딱딱한 판이야. 금속으로 된 판. 금속박은 알루미늄 이렇게 한 줄씩 찢어 붙인 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알루미늄 박을 많이 써요. 진짜로. 은박지라고 하죠.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자, 그래서 요 2개만 서술을 할 건데, 자, 이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봐볼게. 자, 요게 뒤가 아니야. 이제 앞에 있어. 내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대충만 해놨다가 애들이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앞에다 굉장히 자세하게 해놨거든? 1쪽을 한번 봐볼래요? 1쪽에. 검전기 서술형으로 짱 잘 나와서 내가 이것도 분명히 얘기를 해놨어. 정확한 몇 쿨롬인지는 모른다. 쿨롬이라는 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단위야, 단위. 알겠죠? 그래서 요거 3개는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그림을 한번 봐봐. 그림을. 자, 여기에 내가 지금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죠. 그죠?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원래 그림을 한번 그려주면 금속박이 오므라들어 있어. 이렇게 그냥. 이거 오므라든 그림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위에 만약에 플러스가 4개, 마이너스가 4개였다고 치자. 그러면 아래에도 플러스가 4개, 마이너스가 4개였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골고루 무슨 상태야? 중성인 상태야. 중성인 상태인데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이 힘이 여기만 작용하는 게 아니야. 원래 전기력은 좀 멀리까지도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멀리 가면 약해지긴 하지만 그래서 얘가 어디 있는 것까지도 끌어당겨요? 요 밑에 있는 금속 박에서도 끌어당겨져. 그러면 금속 박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금속 판으로 전자들이 조금 더 이동을 해. 그러면 금속 판이 지금 음전하가 많아요? 양전하가 많아요? 음전하가 많으면서 정전기 유도에 의해 뭐가 되는 거야? 풀이 되는 거야. 아까 풀 그거 했던 건 똑같아. 알겠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를 좀 한번 서술을 한번 해봐. 마이너스를 가까이 하면 어디에 있던 전자가 어디로 이동하여 누구는 무슨 전화가 된다라고. 그렇지. 잠깐만, 플러스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플러스 얘기가 아니죠. 자, 금속 판에 있던 전자가 금속 박으로 이동을 하여, 그렇지, 금속 판은 플러스 전화, 금속 박은 마이너스 전화를 띈다. 여기까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플러스를 가까이 하건 마이너스를 가까이 하건 오므라들어 있었던 금속박이 벌어진다라는 것으로. 알겠죠? 이게 이 밑에가 플러스가 되면서 서로 청력에 의해 벌어져. 이거 서술할 때도 그런 말도 써줘야 돼. 금속박이 어떻게 되는지 서술하시오가 있으면 금속박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면서 청력에 의해 어떻게 된다? 벌어진다. 그것도 서술을 하셔야 돼. 안 그러면 똑같고.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자, 내가 이제 그 어렵다고 했던 거, 여기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가 너무 어려운 게 하나 있어. 바로 손가락 되는 거. 이놈의 손가락. 내가 아까 두 번째 알 수 있는 거는 대전된 양을 비교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요 정도 플러스를 가까이 했을 때 요 정도 벌어졌다고 치자. 근데 만약에 많이 플러스를 가까이 하잖아? 그럼 막 이렇게 더 벌어져요. 쫙 벌어져, 갑자기.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거는 어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대전된 양을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는 이게 금속박이 더 많이 벌어지면 더 많이 대전된 대전체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 근데 문제는 세 번째야. 세 번째 때문에 애들이 엄청 틀리는 거야. 세 번째 우리가 모두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대전된 그 여부는 첫 번째였고 세 번째가 그렇지. 전하의 종류도 알 수 있어. 내가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한 건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한 건지도 알 수가 있어. 또 어떻게 알아? 내가 아까는 플러스 가까이 해도 벌어지고 마이너스 가까이 해도 벌어진다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걸 알기 위한 전처리가 중요해.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검전기 자체를 전체를 플러스나 전체를 마이너스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일단은 지금은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 왜냐면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 이유는 어쨌건 우리 세 번째, 그러니까 전하의 종류, 내가 플러스 가까이 한 건지 마이너스 가까이 한 건지 어떻게 아는지는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검전기가 전체적으로 뭐가 돼 있어 지금? 플러스가 돼 있는 이런 검전기에다가 또 플러스를 가까이 했어. 이 짱 잘 나와. 자, 얘가 그냥 일단 얘를 플러스로 만드는 방법은 내가 이따 서술이 해줄 거야. 그리고 이게 서술형으로 나와가고 걔네 6점 통째로 나뉜 애들도 있고. 이거 플러스로 만드는 방법 서술하시오였어. 근데 이거 많이 어렵죠. 자, 근데 어쨌든 플러스로 대전돼 있는 이 검전기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다가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어.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전자가 다 끌려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안에 플러스들이 이렇게 만약에 4개가 있었다고 치면 마이너스도 한두 개쯤은 어때? 남아 있었어.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사실은 전자의 양은 너무 많기 때문에 엄청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플러스를 또 갖다 대면 요 마이너스들이 더 어디로 올라가니? 그래서 위쪽으로, 그러니까 금속판으로 더 이동해. 그럼 얘네는 더 플러스가 되는 거야? 아니면 금속박이 더 플러스가 되니? 아니면 덜 플러스가 되니? 더 플러스가 돼. 이 밑에 금속박이 있던
그나마 남아있던 전자들을 더 끌어올라갔잖아. 그럼 얘네는 이걸 마이너스를 더 잃어버리면서 더 플러스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 플러스 검정기에다가 같은 전하를 가까이 하면 금속박이 어떻게 돼요? 더 벌어져.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같은 전하를 가까이 하면 더 벌어진다라는 거. 알겠죠? 그럼 만약에 반대 전하를 가까이 했을 때 내가 한번 얘기를 해줘 볼게. 응? 플러스 전하고 여기도 지금 플러스인 상태야. 응?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가까이 할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에 마이너스가 아예 없었던 게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림이 마치 저기다 가까이 한 것 같은데 여기다 이렇게 가까이 할 거야. 마이너스를. 그러면 마이너스가 없었던 건 아니야. 조금 남아 있었어. 그러면 얘네가 어디로 내려가 주니? 금속박으로 내려가. 그러면 이 플러스들이 좀 덜 플러스가 되지. 그지? 그래서 벌어져 있던 게 어떻게 되는 거야? 좀 약간 오므라들어. 그래서 결론은 여기 어디 갔어? 플러스로 대전된 검정기에다가 어떤 대전체를 가까이 했더니 더 벌어졌대. 이게 더 벌어지면 무조건 어떤 거야? 같은 전하. 근데 오므라들었다라고 하면 무슨 전하야? 반대 전하. 알겠죠? 이거는 이게 외우고 들어가도 되는 건데 문제는 이 검전기를 한 가지 전기로 대전시키는 방법이 서술형으로 나오면 학교에서 그렇게 애들이 우수수수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나는 이걸 서술형으로 너네들 물어볼 거야. 이 문제 6 이거 있지? 문제 6. 이 손가락 되는 문제 있죠, 그죠? 이게 6점짜리 문제였는데 이걸 그대로 니네가 나중에 이 빨간 글씨가 다 사라져 있어. 테스트지 보면. 그걸 니네가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오늘도 한번 연습을 시켜보긴 할 거야. 근데 이제 그림만 보고 한번 얘기를 해봐요. 응? 자, 내가 아까 이렇게 플러스 대전체를 처음에 중성이었던, 당연히 처음에는 무슨 성으로 시작했겠어요? 처음에는 얘가 중성이었겠지, 그지? 여기 중성이었던 애를 지금 대전시키려고 하는 거야. 근데 플러스를 가까이 했어. 그러면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안에도 플러스가 있고 여기 안에도 플러스가 있는데 여기 안에 마이너스들도 있어요. 그죠? 자, 이런 상태야. 이런 상태에서 대신에 위에는 뭐가 더 많은 상태야? 마이너스가 더 많은 상태야. 그 다음에 아래는 뭐가 더 많은 상태야? 플러스가 더 많은 상태야. 그지? 이 상태에서 중요한 건 손가락을 접촉할 거야. 이놈의 손가락. 손가락 왜 이렇게 뚱뚱해? 자, 손가락을 자 여기서 접촉시켰어. 접촉. 이 접촉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 그렇지. 전자가 이제는 아예 이 내부에서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외부를, 그러니까 얘네가 내부에서 외부를 가건 외부에서 들어오건 외부와 관계가 생겨. 외부와 관계가.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은 단순한 손가락이 아니라 내 몸의 일부야. 그지? 그리고 내 몸이 어디에 접촉돼 있어? 지구에 접촉돼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히 많은 전자를 공급해 주거나 무한히 많은 전자를 뺏어올 수 있다라는 걸 이 손가락의 의미를 둬야 돼. 알겠죠? 이 손가락의 의미는 무한히 많은 전자를 뺏어오거나 아니면 무한히 많은 전자를 공급해 줄 수가 있어. 이 손가락은. 그리고 자, 원래는 내가 아까도 말을 했는데 원래 지우개가 안 지워져. 나 방금 지웠는데. 오? 아니, 얘가 약간 수업을 이렇게 1시간 정도 이렇게 막 쭉 하잖아? 그럼 태블릿이 약간 정신이 나가기 시작해. 이 태블릿도 나이가 좀 내가 산지 한 2년 돼가니까 애가 아니 근데 무슨 태블릿 수명이 2년밖에 안 돼? 자, 봐봐요. 여기에 중요한 거는 내가 얘를 치우면 다시 무슨 상태로 돌아간다고? 근데 그 중성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마이너스 청력. 그렇지. 모여있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플러스끼리 모여있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끼리 모여있으면 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들은 자유롭게 지금 움직일 수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고르게 퍼져서 다시 중성으로 돌아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 모든 물체는 외부의 어떤 이런 정전기적 인력 같은 거를 막 일부러 주지 않는 이상 중성으로 돌아가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지?
왜 우리가 대전체들도 공기 중에 이렇게 방치하잖아? 그럼 나중에 다시 중성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전자들이 막 공급된다거나 아니면 외부로 방출돼서 자연스럽게 중성으로 돌아가거든. 중성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 그걸 잊으면 안 돼. 얘네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한다고? 얘만 치우면 얘만 치워주면 중성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 근데 그때 뭐가 등장했어? 손가락이 등장했어. 그지? 손가락이 등장하면 문제는 이거야. 금속판은 이 대전체 때문에 이게 너무 가까이 있잖아. 그지? 이게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얘는 중성으로 돌아갈 수 있어? 중성으로 못 돌아가. 얘가 전자가 올라 그러면 치워내고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중성으로 못 돌아가. 그러면 어디는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니? 얘는 멀리 떨어져 있지. 그지? 그래서 얘는 중성으로 돌아갈 수 있어. 니네가 손가락에 이 역할을 절대 잊으면 안 돼. 손가락은요. 금속 박을 중성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손가락의 역할은 뭐라고요? 금속 박을 중성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금속 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알겠죠? 금속 박을 중성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손가락을 접촉시키면 자 얘를 중성으로 만들려면 전자가 공급되겠어요? 아니면 금속 박에 있는 전자가 손가락을 따라 나가겠어요? 손가락을 따라 나가야 돼. 지금은 뭐가 더 많은 상태야? 마이너스가 많은 상태잖아. 그치? 그럼 중성이 되려면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야 돼? 빠져나가야 돼. 그래서 손가락을 접촉시키면 요 다음 그림에 얘 왜 이러니? 일단 잠깐 너네 요거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다시 해야겠다. 그 그림 한번 봐봐요. 여기 떴다. 엄마야? 다시 사라졌다. 거기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누가 그 전자가 어딜 따라 나가니? 손가락을 따라 나가죠. 그죠? 나가면서 금속박이 다시 어떻게 돼요? 오므라들어. 너네 손가락의 역할은 접촉시키면 무조건 오므라들어야 돼. 무조건 금속박은 중성돼야 되고 그게 자 만약에 금속박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가 손가락을 따라 이동해서 나가서 중성되면 되고 금속박이 플러스면 요 손가락에서 전자가 내려와서 금속박을 중성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손가락의 역할은 무조건 금속박을 오므라들게 만드는 거야. 알겠어? 근데 그리고 나면 그 다음 그림이 중요해. 그 다음 그림이 자 일단 얘는 플러스인 상태고 얘는 마이너스인 상태고 아이고 이제 떴네. 아이고 또 사라졌네. 얘는 중성이잖아. 그지? 그러면 너네가 쉽게 생각해야 돼. 검전기는 원래 중성이었어. 그지? 근데 여기서 전자가 나간 거잖아. 그럼 얘는 전자가 부족하니 남니? 부족해. 나갔잖아. 그지? 그리고 눈에 봐도 위에는 플러스가 4개나 있는데 아래는 중성이야. 그지? 그럼 내가 얘와 얘를 이제 동시에 치우면 내가 항상 골고루 퍼지는 게 좋다 그랬죠. 그죠? 여기에 있던 전자가 여기로 퍼져주면서 한 2개 정도는 채워줘서 2개 정도 플러스.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하나 정도 어떻게 돼? 플러스가 되면서 검전기가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전체가? 자, 플러스 2개야. 그러면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리고 쉽게 생각하면 전자가 아까 어떻게 돼버렸어?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전자를 잃으면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플러스. 그래서 검전기가 전체가 플러스가 되면서 끝나. 그게 어렵죠. 근데 내가 외우는 팁 하나를 줄게요. 마이너스 가까이 하고 손가락 대고 치우면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 가까이 하고 손가락 접촉시켰다가 치우면 플러스 가까이 했으니까 반대는 뭐야?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내가 하도 못 외우는 애들한테 이게 외울 게 너무 많은데 이 단원이 응용도 많은데 외울 것도 진짜 많아. 그래서 너무 힘들면 자 내가 가까이 한 대전체의 반대 전화가 되면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 내가 가까이 한 대전체의 반대 전화가 되면서 끝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근데 나 좀 그 학교들이 좀 애들한테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너무 복잡하죠.
마이너스 가까이에다 손가락 접촉시켜서 치우면 플러스. 플러스 가까이에다 손가락 접촉시켜서 치우면 마이너스. 너무 복잡하죠. 이게 내가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사실은 여기 중성인 검정기가 만약에 있었어. 근데 내가 얘를 플러스를 다 만들고 싶어. 그러면 진짜 심플한 방법이 있어. 뭐냐면 플러스 대전체를 접촉시켜 버리는 거야. 접촉. 그냥 플러스 대전체를 접촉을 시켜. 그러면 얘는 플러스잖아. 그럼 얘가 뭐를 뺏어오고 싶어 하겠어? 전자를 뺏어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플러스로 변해라 뿅 하면 진짜 변하는 거야. 플러스로. 이렇게 심플한 방법이 있는데 얘를 플러스를 만들고 싶다고 마이너스 가까이 하고 손가락 접촉시켜서 동시에 치우면 플러스. 이게 너무 어렵잖아. 근데 학교는 이걸 가르쳐. 손가락. 그래서 그러니까 니네 학교 시험이 너무 어려우니까 두 가지를 다 알아두라는 거야. 뭐냐면 우리가 검전기를 플러스를 대전시키는 방법은, 검전기 자체를 플러스로 대전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플러스 대전체를 접촉시켜서 전자를 뺏어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를 가까이 해서, 마이너스 가까이 하면 위에가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죠. 그죠? 손가락을 접촉시켜서 아래 금속박이 있는 전자를 뺏어오는 거야. 손가락을 따라 나가게 만드는 거야. 그 상태에서 둘 다 치우면 전자가 나가버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플러스. 알겠죠? 어렵지? 어려워. 난 이걸 처음에 가르칠 때 이게 요즘에 너무 어려웠어갖고, 그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저 망포동 쪽에 망포중학교나 잠원중은 여기 너무 어려워서 검정기 손가락 안 할 거야 이랬거든. 근데 산남이 시험에 냈어. 근데 산남이 니네보다 시험이 쉽거든. 니네 100%해. 너 눈이 아프구나, 그지? 괜찮아? 약간 그 알레르기 같은 그런 느낌인데 눈이 빨개.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때는 이제 전류 들어갈게요. 전류.